안녕하세요, 우쭈입니다. 지수 차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요거 두 개, 여기 아니고 여기 두 개 모양 보면서 상승 잉태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상승 잉태. 그래가지고 상승을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종가는 일단은 5일선보다 위로 올라와 있어서 일단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20선 저항을 맞고 또 조정을 줬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고. 또 코스닥은 5일선 위로 올라오지는 못했네요. 그래도 뭐 종가상으로는 조금 유지해주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주식 차트 볼게요. 송원산업 어제 건데 일단은 뭐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좀 약했어요. 약했고 내일 정도 여기 한번 좀 콕 도달했다가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나 여기 이 정도 목표가 잡아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DB하이텍은 오늘 크게 오르진 못하고 일단 5일선 저항 한번 맞아주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21선 위에서 지지되는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고요. 이렌텍 역시 이 정도 조정이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해송 옵틱스는 여기 이제 지지된 구간이 이제 3일 정도 있었으니까 한 번 정도 올라와서 5일선으로 올라와 줬네요. 이러면 이제 조금 더 파동을 바로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은 오히려 좀 빠져버렸어요. 이러면은 좀 안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네요. 적어도 이거 위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CMS 에듀하고 청담 러닝은 뭐 별다른 재미는 없었네요. 근데 이제 좀 빠지다가도 뭐 이런 구간, 여기서 지지되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어떻게 가더라도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는 합니다. 아직은 지속적으로 관심은 갖고 있고요. 옴니 시스템은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와 있고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치고 빠질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좀 다시 여기서 이 중간 거점까지 또 내려갔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빠지고 나서 이 올라오는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자꾸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다시 도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점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라인 정도면 절대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될 겁니다. 머크 관련해 가지고 HK 이노엔이나 동화약품 이런 거 너무 안 움직이네요. 머크 경구용 치료제 긴급 승인 그거에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보는데 너무 안 움직여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말짱 꽝. 좀 그냥 계속 장중에도 몇 번씩 이제 확인은 하고 있는데 딱히 재밌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덕산 하이메탈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고점 넘어갔고 이 위에 볼린저 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과거에 이런 자리까지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더 간다면 뭐 이런 자리를 일단 저항 걸린다고 보고 그것도 돌파한다면 이런 자리까지 목표 보면 되고요. 자, 현대 이주회는 오늘 역시 갈 자리에서 일단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나 이 봉 중심선 이쯤이나 나중에 좀 더 가다가 빠지더라도 그런 라인이 이제 지지가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잘 올라왔네요. 큐브 엔터는 일단 여기 저점을 깼죠. 그러면은 일단 얘는 좀 아웃. 메디아나는 오늘 올라가는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막판에 좀 많이 빠졌고요. 일단 이따가 나중에 다음날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가면 더 좋은 모습일 텐데. 자,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고조폭이 상당히 심하게 흔드는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다고 봅니다. 자, 인성정보가 오늘 장중에 비트컴퓨터가 VI 들어가는 순간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컴퓨터가 이제 저기 원격 의료 뭐 그런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량을 보니까 일단 비트컴퓨터가 훨씬 더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인성 정보였는데, 비트컴퓨터가 VI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VI 안 들어갔던 인성 정보를 정해방에서 단타를 했었고, 비트컴퓨터는 조금 이제 보다가 눌림 정도 오는 자리에서 3원방 단타로 들였던 건데, 일단은 비트컴퓨터가 훨씬 더 강하긴 합니다. 일단 여기 음봉으로 이제 해서 빠졌던 이거를 다 복구를 했죠. 완전 한 V 짧은 구간이지만 V자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트컴퓨터가 훨씬 강하고 또 거래량 오늘 괜찮았고 시간에서도 야금야금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인성정보는 이렇게 여기 자리까지 원래 가줄 수도 있는 자리인데 못 갔어요. 거래량도 좀 부족했고 시간에서도 조금 장난질 좀 치더니만 그냥 한 5% 정도 좀 올라가다가 막판에는 조금 내려온 모습.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재택 치료 확대하고 뭐 그러고 또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쪽 관련 종목이 당분간은 좀 힘을 좀 받을 겁니다. 유비케어는 비트컴퓨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비트컴퓨터보다는 조금 약하죠. 그러면은 유비케어 하느니 차라리 그냥 비트컴퓨터 보는 게 낫습니다. 링네트 역시도 비슷한데 얘는 인성정보처럼 이렇게 얘도 좀 딸리고요. 일단은 비트컴퓨터가 대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테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요. 소프트 캠프도 관련 주기는 한데 얘는 패스. 그나마 알서포트는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올라갔던 이 자리가 이렇게 박스권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돌파하면 뭐 조금은 더 갈 수 있겠네요. 일단은 얘도 지금 하락 추세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얘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나중에 뭐 나노엔텍도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장은 그러면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요 정도만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형 포장이 이제 또 좀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이제 제한이 되면서 배달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장 쪽으로 해서 올라간 것 같고요. 대형 포장이 일단은 이쪽 테마에서 또 대장이고 뭐 테린 포장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거래량은 일단 대형 포장이 제일 활발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죠. 쌍바닥 사이 고점이니까 여기는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좀 대형 포장을 놓쳤다 그러면 테린 포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고점 있고 그리고 240원 살짝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갔다가 결국 며칠 있다가 요 정도쯤 며칠 갔다가 며칠 있다가 요렇게 이제 내려올 때 이 자리에서 돌파가 될 것 같네요. 식품 관련 종목들도 그래서 움직였는데 서울식품이 이제 조금 들어오긴 했고 근데 어쨌든 완연한 하락세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좀 올라올 때 그럴 때 이렇게 저항 계속 파악해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CJ 시푸드가 조금 이 종목도 셌는데 시간에서는 강세네요. 상한가가 있고 근데 그 이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인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좀 약하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지금 되고 있죠. 전파는 강하고 증상은 좀 경증으로 약하고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감기처럼 감기는 잘 걸리지만 그걸로 뭐 죽거나 뭐 크게 아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만연하게 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벼운 증상으로 약 먹고, 그냥 걸리면 약 먹고, 그러면은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 특성상, 예를 들어 이제 오미크론에 이제 감염이 됐다. 그러면 델타에 안 걸려요. 동시에 걸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런 거는 좀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중 감염될 확률은 아마 그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파력 강한 차라리 오미크론이나 한번 걸리는 게 낫지 않겠나. 미리 매 맞듯이. 아유, 모르겠다. 자, 흥국 F&B에도 마켓컬리, 식음료 전문 관련. 그냥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배제하고 서라도 보면 일단 쌍바닥 사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얘는 요렇게까지 일단 목표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쪽 테마가 되게 뭐 강하게 가거나 뭔가 며칠 동안 주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FD 바이오 센서, 얘가 오미크론 검사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진단 키트. 이걸로 이제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는지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 이렇게 파동상 조정도 잘 받았고 아직 21선 위에 있고요. 그럼 또 다른 파동이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겠다 봅니다. 저점은 쭉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 파동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FD 바이오 센서는 일단 전 저점인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고 여기를 손절로 잡고요.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 그래도 신규 상장주라 딱히 뭔가 봉도 별로 없고 그렇긴 한데 차트 모양 자체로는 여기서 이제 후렴되어 있다가 상방으로 점점 발산되는 모습이기는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평선들은 이렇게 더 벌어지죠. 이렇게 이 간격이 여기는 촘촘했던 게 아무튼 얘는 지금 상방에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는 눌림을 받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 종목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안 되고 쭉쭉 내려오다가 오늘 그나마 이제 다시 양봉을 하나 띄워줬는데 여기서의 있던 고점 눌렸다가 이렇게 돌파 나왔는데 거기 자리에서 이제 또 지지받고 이렇게 살짝 이런 모습이라서 최근에 저점끼리 이어본 거를 복사해서 물론 이제 여기다가도 한번 더 그어야 되는데 일단 가벼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몸통에다가 한번 그어 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까지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우선은 여기서는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여기서는 또 지지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의 저점을 만약에 이탈하고 또 빠진다. 그럼 여기까지 봐야 돼. 60선까지.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칼손절 해줘야 되는 가격입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싸이월드 관련 종목들이 강했던 모습인데요. 일단 한글과 컴퓨터 여기 이제 급등하고 나서 계속 요렇게 이 위에서 흔들면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고요. 대략 여기 일정한 저점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여기 상한가 갔던 날을 저점으로. 그리고 이런 모습이죠. 지금 이런 모습. 그럼 여기서 한번 좀 내려왔다가 가면은 이렇게 갈 거고 아니면 여기서 방향성을 정해버리면 이렇게 바로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되게 강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자, NHN복스는 좀 여기서 내려왔다가 좀 기관 행보로 살짝 가려다가 여기 고점을 못 넘고 좀 빠져가지고 결국 20선까지 내려와가지고 힘없게 내려왔다가 다시 그래도 이제 복구를 해주고선 두 번째 이렇게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 좋은데 또 조금 빠졌다가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빠져 있고, 그래서 얘는 약간 좀 까다롭죠. 약간 저점으로 잡을 만한 구간을 이렇게 이탈을 시키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나오는 모습 보면은 또 한글과 컴퓨터랑 같이 엮여서 움직인다면 지금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저점을 여기 이탈한 후에 이렇게 올렸듯이 또 이 저점을 이탈한 후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HN 벅스도 관심 갖고 보시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이죠. 인트로메딕. 얘도 되게 떨어질 때는 급락을 정말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얘가 올라갈 때 꾸역꾸역 올라가고 급락, 그런 스타일. 또 올릴 때도 갑자기 기술적으로 한번 첫 상승은 되게 금방 올려버려요. 그래놓고 요런 모습 나오죠. 요런 모습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근데 과거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올릴 때는 확 올라가고 또 확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이렇게 좀 장대 음봉이 쭉쭉쭉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얘는 또 더 전에가 중요한데, 이거 봐요. 꾸역꾸역. 아, 뭐야? 왜 계속 가? 꾸역꾸역. 뭐야? 어디까지 가?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날 호재 발표해놓고 쭉쭉쭉쭉 처음 시작했던 자리를 단 며칠 만에 그냥 쭉 내려가 버렸어요. 이 종목의 특성이 그래요. 인트로메딕이 좀. 그래서 얘는 진짜 고점에 괜히 달려들었다간 완전 피박스입니다. 지금은 일단 얘가 고점이죠. 인터메딕은 되게 위험해요. 오늘도 상한가 갔다가 갑자기 확 빠졌다가 막 그래가지고 얘는 좀 무서워요. 그나마 뭐 NHN 벅스나 한글과 컴퓨터가 조금 공략해 볼만 하네요. 인트로메딕은 지워야지. 일단은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그 식품 음료 그런 관련 종목이 장 초반에야 강세겠지만 그게 또 얼마나 이제 장중에 계속 그 분위기가 이어질지 그거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지금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는 그래도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그런 거겠죠. 그거를 진단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치료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지금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또 그 외에 실적으로 가는 애들은 크게 이제 그 증시의 분위기를 안 타고 그 종목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만큼 정도는 그냥 상승을 하니까 꾸역꾸역 갈 것 같기는 해요. 원래는 참 어제 원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 단타를 치다가도 보면은요, 분봉에서도 이렇게 파동을 보는데 이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더 갈 거라고 본 건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근데 이제 못 가고 결국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손절을 하기도 합니다. 손절을 하는데 다만 손절을 하더라도 일봉에서 보면은 좀 괜찮은 자리인데 싶은 것들은 굳이 그 분봉에서 조금 손절가가 온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칼손절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어디였냐, 인트로메딕 같은 거를 단타하다가 만약 물렸는데 그냥 놔둔다, 그럼 거기서부터가 진정한 하락의 시작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최고점인데. 그래서 그런 거는 고점에 있는 거는 칼손절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스윙을 하면 안 돼요. 스윙은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올 확률이 더 높죠.
종해방에서 매매했던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두 번 다 잘 수익을 내고 아니지, 여기서는 손절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잘 가고 있다 여기서 이탈해서 이건 손절했다고 얘기했던 거고, 근데 그 후에도 이제 저기 그 단타하면서도 또 매매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자리 어제부터는 이제 스윙을 들였던 이유가 파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쌍바닥이 됐구나 해서 여기 고점까지 목표로 해서 했는데, 어 이게 조금 걸려서, 그래가지고 제가 목표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51,500원에다가 목표를 했는데, 아 그게 또 오늘 딱 최고가네요. 51,500원이. 아 기가 막혔습니다. 딱 그 고점. 물론 이제 내일 조금 더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별 의미 없는 거지만 어쨌든 괜찮은 매매였으니까. 자, 이런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단타를 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손절가 와서 단타를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는 이런 파동을 이제 봤다면 얘가 여기서 이건 바로 간 거지만 갔다가 눌렸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이거는 손절가긴 하지만 나는 이거는 조금 더 버텨볼래, 손절하기 아까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봉 분봉 같이 다 봐야 돼요. 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까먹고 오늘 했네요. 자, 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일은 제가 장 끝나고 낮잠을 바로 잔 다음에 미국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 방에서 리딩을 하게 되면 할 거고, 하다 중간에 졸리면 그냥 말씀드리고 잘 겁니다. 굳이 내가 아침까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 너 토요일에 또 제사도 있고 그러네.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